네, 저희 KBS는 최근 8차례에 걸쳐 필수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심층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그간 필수 노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번 취재를 통해 분석했던 28만 건이 넘는 데이터 결과로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필수 노동의 실태를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 노동권익센터 김희경 정책연구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예,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관련한 그 제대로 된 조사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대로 된 실태 조사라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번 분석은 전국 최초로 필수 노동자 규모를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 수치로 밝혀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예. 네, 기존의 연구들이 규모 추정치였다라고 하면 저희는 통계청의 수치를 가지고 정확한 그 규모를 파악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이후에 임금, 노동시간, 종사상 지위 변화 등도 예. 정부의 통계를 통해서 분석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 빠르게 필수 노동자에 대한 노동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번 조사는 부산광역시가 부산 지역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 부산 노동권익센터에 의뢰하였고 연구팀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예, 예. 전국의 필수 노동자가 화면에 나왔는데 이 448만 명 중에 이제 부산이 29만. 네. 이분들의 실태가 정확히 어떤가를 살펴봤다는 건데 그거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냈다는 게 상당히 이제 정확하고 적확하게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이걸 저도 계속 보도를 해서 보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고령화와 저임금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먼저 고령화부터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이 부산의 필수 노동자 고령화 현상이 더 심각해요. 왜 그렇죠? 예. 일단 부산 필수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55세입니다. 예. 그런데 부산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49세예요. 그러면 6살이 지금 필수 노동자들이 더 고령화되어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 운전원은 57세이고요. 예.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돌봄 노동자의 경우는 60세입니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69세로 이 평균 연령이 69세로 예. 매우 고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 평균 임금 근로자들의 나이가 부산이 49세인데 이 필수 노동을 하는 분들이 6살 이상 많다는 거고 네. 또 이제 하나씩 살펴보니까 나이가 60세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군요. 예. 네. 모든 노동이라는 것이 뭐 합리적이고 거기에 적합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뭐 말로는 알지만 상당히 다른 노동에 비해서 저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로도 그렇게 나타났어요. 부산이 특히나 그 격차가 큰 이유가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왜 이것이 필수적으로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언급을 좀 해주시죠. 예. 네, 그 필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임금 상황인데요. 임금은 지금 178만 원을 필수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데 네. 부산의 전체 취업자는 249만 원입니다. 그러면 71만 원이 지금 더 적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0% 이상 적은 것 같네요. 네네네.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전과 후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네. 코로나 전에는 188만 원이었는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178만 원으로 10만 원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4년간을 보게 되면 전체 취업자의 임금은 올랐거든요. 예. 5만 원이 올랐는데 필수 노동자는 오히려 7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필수 노동자들의 처우가 이렇게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예.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코로나를 포함한 4년으로 넓혀봐도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필수 노동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분들의 일인데 이 가치가 제대로 오히려 더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네요. 자, 근데 그 필수 노동자 관련된 법이 1년 전에 만들어졌고 관련한 시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이제 기초단체 구조례도 만들어진 곳들이 있는데 보니까 16곳 중에서 10곳은 조례가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그리고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구조례까지. 예.
그럼 왜 그렇죠? 필수 노동자는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수 업무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필수 업무 종사자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산시는 광역지자체 단체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발빠르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네네. 이제 구에서는 지금 16개 구군 중에 6곳만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이제 10곳이 없는 상황이죠. 예. 네네. 그래서 이런 감염병 상황 외에도 재난이라고 하는 건 산불도 있고요. 부산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해양 오염이라든지 해양 선박 사고 이런 재난들이 있으면 예. 그 지역에 어떤 특수한 그 필수 업무 종사자들이 필요하고 또한 그에 대한 지원책은 또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부산은 이제 산과 바다 이제 뭐 강도 있고요. 그 지역마다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 형태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례들이 꼭 필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도움을 주는데 필요하겠군요. 근데 뭐 법과 조례만큼 중요한 것이 일단은 그 필수 노동자들의 체감상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어떻게 이분들의 직접 체감되는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마련되면 좋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체감상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직업별 맞춤 대책이 필요합니다. 필수 노동자라고 불리지만 여기에 있는 보건의료, 돌봄, 청소, 운송 모두 각 예. 분야 노동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네. 그래서 맞춤형 대책을 짧게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는 코로나19 시기에 그 휴직자와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들었습니다. 네네. 예. 이는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인데요. 인력을 보충해 충원해 주어서 이런 그 업무 부담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하고 예. 휴가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돌봄 노동자의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지금 현재 최저임금에 묶여있는 임금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월 60시간의 최소 노동시간을 보장해서 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네.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청소 분야 같은 경우는 청소 노동자의 경우에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하게 되면 70%에 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용역 회사에 의해서 간접 고용이 되다 보니까 1년 미만의 또 고용 그 형태가 있는데요. 1년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자, 지금 보건 같은 경우에 네. 뭐 인력 충원, 돌봄은 생활임금의 어떤 임금 현실화. 이제 강론으로 하나씩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장 실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짧게 지금 뭐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통계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부산의 필수 노동자들의 고충과 예. 어떤 감정 노동, 휴가나 휴식을 얼마나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예. 이제 이 결과는 10월 정도에 10월 달에 네, 나오면은 발표될 다시 것 한번 같습니다. 또 어떤 네. 뭐 변화를 위한 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노동권익센터 김희경 정책연구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